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기적 수험서 기출 변형 문제 1회 풀이입니다. 바로 기본 작업 1시트부터 진행할게요. 자, 기본 작업 1시트는 문제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시죠? 타자 입력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굳이 연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험날 좋은 컨디션으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봤을 때 지금 A 3셀부터 G의 10셀까지 내용이 입력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행이나 열을 좀 입력하다가 건너뛰거나 헷갈린다 하시면은요. 입력하시기 전에 미리 블럭을 잡아놓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A 3셀부터 G 10셀까지 블럭을 잡아 놓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자, 제품 코드 먼저 쓰겠죠. 시험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탭키를 누르면서 옆으로 가면서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엔터키를 치면서 밑으로 가면서 내용을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입력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엔터키를 치면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9,000, 만, 9,500, 만, 9,500. 계속 엔터키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엔터키를 치면 블럭을 미리 잡아 놓았기 때문에 커서가 그 안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탭키를 계속 누르더라도 블럭 잡아 놓은 거 G열까지 끝으로 가면은요. 계속 탭키를 눌러도 그 밑에 줄로 넘어오고요. 커서가. 엔터키를 치면서 작업을 하셔도 밑에까지 다 도착을 하게 되면 다시 커서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팁을 하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용 입력하신다고 시간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되고요. 다른 문제 전부 다 푸시고 시간이 남으면 그냥 플러스 점수 받는다고 생각하시고요. 내용 입력하셔서 5점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없이 그리고 띄어쓰기도 틀리시면 안 되거든요. 시간 되실 때 정확하게 입력해서 점수 획득하십시오. 바로 기본 작업 2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 각 2점짜리 5문제입니다. 점수 모두 획득하셔야 되죠. A1부터 G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출 거고요. 글꼴 궁서의 크기 17,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은 밑줄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블럭 잡겠습니다. A1셀부터 G1셀까지 블럭 딱 잡죠. 그리고 홈 메뉴에 보시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제가 화면 키워서 작업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가운데로 왔고요. 글꼴 부분에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거 궁서로 해주셔야 되죠. 궁서 찾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글씨체 빨리 못 찾겠다 하시면은요. 직접 여기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궁서와 궁서체는 다르기 때문에 궁서를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크기 17포인트이네요. 자, 옆에 글꼴 크기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17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 17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면 직접 입력하셔야 되죠. 이럴 때도. 지우고요. 17. 숫자 17을 쓰셨으면은 반드시 엔터키까지 치셔야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글꼴 스타일 굵게. 자, 글꼴의 제일 앞에 있는 가 버튼 3개 중에 첫 번째 버튼이 굵게입니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기울임, 그 옆에 있는 게 밑줄이네요. 아까 문제에서 밑줄도 밑줄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 녀석이랑 요거 2개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굵게 하고 밑줄 넣겠습니다. 밑줄이 다른 것도 나오면은요, 옆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세요. 이중 밑줄도 있죠?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밑줄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밑줄이니까 가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클릭했더니 해제됐죠? 다시 클릭해서 적용할게요. 여러분께서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A3셀부터 G3셀까지 이거 바로 블럭 잡으면서 진행해 볼게요. A3부터 G의 3까지 블럭 잡고요. A4부터 C의 10까지래요.
그러면 A4부터 C의 10까지 한 번에 잡을 거거든요. 키보드 자판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블럭 잡아주세요. A4부터 C의 10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F4부터 G의 10까지, F4부터 G의 10까지 잡았습니다. 가운데 맞춤 하라고 하네요. 윗부분에 정렬, 이 맞춤 부분에서요. 가운데 정렬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범위 다시 바뀝니다. A3부터 G의 3영역. 자, A3부터 G의 3영역. 제목 부분이네요. 필드 제목 부분이죠. 글꼴색, 표준색 자주입니다. 글꼴 부분에 보시면 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요. 표준색 자주입니다. 요거 색깔 시험장 가시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미리 좀 봐놓고 가시면 좋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보라색이 자주예요. 마우스 갖다 놓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름이 뜨거든요. 자주라고 표시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배경색은 표준색 노랑입니다. 바로 옆에 페인트통 모양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시고 표준색의 노랑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F4부터 F10까지 영역 블럭 잡겠습니다. F4부터 F10까지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퍼센트를 추가를 할 건데 표시해를 보니까 소수자리 한 자리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들은요, 그냥 0이라는 숫자로 자리만 대신해 주면 되고요. 뒤에 소수자리를 한 자리 넣을 건지 두 자리 넣을 건지를 또 0으로 표시해 주시고 기호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숫자 1번. 사용자 지정 서식 이용하라고 했죠.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고요. 형식 부분에 자동으로 0.0이라고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뒤에 밑줄 들어가 있는 것만요. 클릭해서 지워주시고요. 퍼센트 넣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퍼센트를 넣었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보기에 보니까요. 8000.0%라고 표시가 됐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 그냥 퍼센트를 기호를 넣었더니요. 얘가 백분율로 인식을 하잖아요. 기호가 아닌 백분율로 인식을 해서 100이 곱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뒤에 이 퍼센트 기호만 넣고 싶은 거거든요. 쌍따옴표를 양쪽에 붙여주시면 자릿수만 딱 맞춰지고 기호 형태로 그대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D7셀에 가장 많은 회원수라는 메모 sab입하시고요. 항상 표시해야 하고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7셀이죠? D7셀이죠? D의 7셀 어딘가요? 네, 여기네요. 여러분 이런 셀 클릭하실 때 위에 열머리, 왼쪽에 행머리 불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시면서 선택하시면 정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 넣어야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메모 삽입. 시험장에 가시거나 여러분 지금 연습하실 때 메모 삽입하시면요. 그 컴퓨터의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 놔두고 하시면 감점돼요. 지우셔야 됩니다. 모두 블럭 잡아서 지우시고 블럭 잡고 나서 내용 쓰시면 자동으로 또 지워지죠. 자, 가장 많은 회원수 띄어쓰기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 항상 표시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메모 서식에서 자동 크기 해야 됩니다. 메모 서식 들어가려면 메모지에 테두리 선 부분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있네요. 메모 서식 들어갑니다. 맞춤으로 가셔야 돼요. 맞춤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기 자동 크기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녀석만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세요. 자동으로 글자 수에 맞춰서 메모지의 크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안 한 것도 있죠. 메모를 항상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마우스로 빈 곳을 클릭하면
메모지가 삽입되어 있다는 이 빨간색 삼각형만 표시가 되고 이 셀에 마우스를 갖다 대야 메모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이게 하고 싶다는 거죠. 메모를 입력해 놓으신, 메모를 삽입하신 D7셀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면은요, 메모가 표시가 계속 이제 되게 되죠. 자, 기본적으로 ECT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A3부터 G10 영역은 모든 테두리 적용하겠습니다. A3부터 G의 10 영역 모두 블럭 잡아주시고 홈의 글꼴 부분에 여기 테두리 있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시면 되죠. 모든 테두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아서 클릭. 네, 그러면 10점 모두 획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지금 확대를 해놓고 보여드리고 있어서 개설일 부분이 샵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샵으로 보여지는 것은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만약에 이게 좀 신경이 쓰인다, 열의 너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열 머리에 이 사이 선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열 너비가 조정이 되면서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이런 일 없으실 거예요. 뭐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샵 모양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기본 작업 3시트입니다. 기본 작업 3시트로 넘어갈게요. 네, 화면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B5에서부터 H13 영역에 대해서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총점이 260 이상이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그 행 전체에다가 글꼴색을 파랑으로 바꿀 거고 굵은 기울임을 넣겠다고 하네요. 자,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죠. 이 조건을 잘 만드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에 이거나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을 하더라도 파랑색과 굵은 기울임꼴로 서식을 꾸미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OR 함수를 쓰라고 제공이 되었습니다. OR 함수를 쓰고 전공이 경영학과이다. 그리고 총점이 26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진행해 볼게요. 블럭 잡으셔야 하죠. 문제에서 B5셀부터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필드명 잡지 마시고 B의 5셀부터 블럭을 잡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홈에 보시면은요. 제가 화면 크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클릭, 새 규칙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클릭해 주시고 이 하단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이곳에다가 조건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등호를 먼저 쓰죠. 그리고 문제에서 OR 함수 쓰라고 했거든요. OR 함수 씁니다.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OR 함수는요. 조건부 서식에서 쓰실 때 등호 쓰고 OR 쓰시고 괄호를 열어서요. 첫 번째 조건 입력하시고 콤마, 두 번째 조건 입력하시고 콤마, 세 번째 조건 또 있으면 입력하시고 조건 끝났다 그러면 괄호 닫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은 조건이 두 개였잖아요. 전공이 경영학과이거나 총점이 2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끝에 이 부분 필요 없겠네요. 여기까지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쓰고 OR 썼어요. 자, 그리고 전공이 경영학과이다 라는 조건을 먼저 쓰셔야 되죠. 그러면 전공 필드에 첫 번째 값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D5셀을 클릭했으니까 D5셀이 입력은 되는데 절대 참조로 자동으로 달러 표시가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는 이 셀 하나만 경영학과이냐 아니냐 비교하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우린 D5셀부터 D의 13셀, 우리가 블럭 잡아놓은 모든 전공들을 경영학과인지 아닌지 비교를 해보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D5부터 D13까지를 범위로 잡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요, D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공이라는 이 열은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데 5행, 6행, 7행에서 13행까지는 값이 변화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F4번을요, 2번 탕탕 눌러주시면 D열만 달러 표시로 고정이 되고 5행은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D5부터 D13행까지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같다면, 경영학과와 같다면 등호 쓰시고 쌍따옴표로 경영학과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쌍따옴표 닫을게요.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열번호 앞에만 달러 표시가 붙고요. 행번호는 달러 표시가 붙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혼합참조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열은 절대참조, 뒤에 행은 상대참조, 섞였다 해서 혼합참조입니다. 자, 조건 경영학과 이냐 아니냐 입력했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 넣어야 되니까 콤마 찍을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총점이 26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총점 여기 끝에 있네요. 역시 H5셀만 클릭합니다. 범위 잡은 곳에 첫 번째 값만 클릭하고 F4번 2번 눌러서 열만 고정하고요. 2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크거나 같다 260 그리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요. 서식을 꾸며줘야 됩니다.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은 글꼴을 파랑으로 하고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임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서식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셀 서식 창이 나오면 글꼴색 파랑입니다. 색이라는 부분 있죠? 클릭하셔서 표준색의 파랑 선택을 해줄 거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클릭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자,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작업 문제는 8점짜리 5문제 출제되어서 총 40점인데요. 우리 커마 리그 커트라인이 70점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고자 하신다면 함수 문제를 3개 이상은 풀어주셔야 되겠고요. 저는 지금 편의상 순서대로 문제 풀이를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시험 때는 우선 기본 작업 2번, 3번 푸시고 분석 작업 1, 2번,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푸신 후에 마지막에 계산 작업을 푸세요. 그리고 계산 작업 5문제 푸시다가 도저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하시면 과감히 포기하시고 기본 작업 1에 5점이라도 내용 입력하셔서 획득하십시오. 우리는 점수를 만점을 받고 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게 목표이다 보니까 커트라인 70점만 넘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 분배를 잘 하셔서 합격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표 1에서 총 점수의 순위를 아래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시상을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총 점수의 순위가 1이면 대상이고 2이면 금상이고 3이면 은상, 4이면 동상,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위는 높은 사람이 1등이고요. 함수 2개 써주셔야 돼요. 추즈 함수랑 랭크 EQ. 자, 순위가 1이냐, 2이냐, 3이냐, 4이냐, 나머지 5, 6, 7, 8등이냐에 따라서 출력할 값이 있기 때문에 추즈 함수를 쓰시는 거고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랭크 EQ 함수를 씁니다. 순서대로 함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널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요. 추즈 함수부터 사용을 할게요. 자, 저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A 누를 거고요. 자, 인수가 3개가 나오는데 추즈 함수는 인수창은 계속 추가가 되죠. 제일 위에 인덱스 넘버라는 인수창에서 먼저 순위를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랭크 EQ 함수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름 상자 있습니다. 거기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셔야 랭크 EQ 함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에 최근에 사용한 랭크 EQ 함수가 있으면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되지만 없으면 함수 추가에 가셔서 랭크 EQ 함수 찾아줍니다. 검색하셔도 되고요. 여기 목록에서 찾아주셔도 되세요. 랭크 EQ 선택하고 확인.
랭크 EQ 함수는 인수가 3개입니다. 첫 번째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 지금 F3셀은요. 김민정이라는 사람의 총점수 순위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총점수가 순위를 구할 값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REF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을 비교할 나머지 전체 범위입니다. 총점수를 전체 블록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F4부터 F10까지 체육앤들로 끌 건데 이 범위도 같이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미화라는 사람은 비교하는 값이 이 밑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부분은 F4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블록을 다시 잡아서 F4번을 눌렀지만 여러분께서는 총 점수 부분 범위 잡으시고 바로 그냥 F4번 누르셔도 되세요. 자, 마지막 오더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헷갈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0을 쓰거나 그냥 비워놓으면 내림차순이래요.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로 점점 내려가면서 순위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높은 점수가 1등이라고 했죠? 높은 점수, 큰 점수가 1등인 거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0을 여기다가 써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생략하셔도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낮은 점수가 1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록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9초에 뛴 사람이 있고 10초에 뛴 사람이 있으면 적은 기록이 1등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오름차순이거든요. 그럴 때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0이 아닌 값? 그냥 숫자 0 빼고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보통 1을 많이 쓰긴 합니다. 1을 쓰셔도 되고 2를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점수가 현재 1등이어야 하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서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그냥 끝나버리죠. 상단 부분에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추주 사이 아무데나 한번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 마법사 창이 추주 함수로 바뀌고요. 지금 순위를 구해서 이미 박민정이라는 사람의 순위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된 값이 1이라면 자, 앞에 이 value 1이라는 게 위에서 나온 결과값이 1이라면 이라는 조건과 같은 거예요. 여기 뒤에다가 1일 때 입력할 값, 출력할 값이 문제에서 대상이라고 했죠? 대상 써줍니다. 탭키 2이면은요 금상입니다. 탭키 쌍따옴표 자동으로 붙고 있어요. 3이면은 은상이고요. 4이면 동상입니다. 자, 탭키 눌러서요. 탭키 누르시면 칸이 계속 생기죠. 나머지는 공란이라고 했는데 공란을 몇 번을 만들어야 하나? 추주함수 쓰실 때는요. 이 인원수를 직접 세셔야 돼요.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이네요. 그러면 value 8까지 써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란은요. 쌍따옴표 2번 연속해서 써주시면 되세요. 탭키 눌러서 쌍따옴표 2번, 탭키, 쌍따옴표 2번, 탭키, 쌍따옴표 2번. 인원수만큼 쌍따옴표를 넣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박민정 은상이네요. 나머지 체육인들로 끌어보겠습니다. 네, 대상, 금상, 은상, 동상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공란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볼게요. 표 2에서 전체 점수의 평균에서 전체 점수 평균은 간단하게 에버리지 함수 쓰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속이 서초인 조건이 있네요. 점수의 평균. 요거 조건이 있으니까 t-average 함수 이용을 할 거고요. 물론 뭐 average if를 쓸 수도 있겠지만 문제에서 제시한 함수 써야 됩니다. 이거를 뺀 차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전체 점수의 평균 구하고 빼기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답 넣을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등호 쓰겠습니다. 등호 쓰고 에버리지 컨트롤 A. 자, 사실 이 에버리지 함수는 인수가 아주 간략하죠. 그냥 평균을 구하고 싶은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엑셀에서 기본 함수에 속합니다.
전체 점수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요. 점수 전체 블럭 잡으면 되겠습니다. J3부터 J9까지인가요? 네, 블럭 잡고요. 우선 확인을 합니다. 확인 클릭. 전체 평균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것만 구하면 안 되고 이제 빼기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 계산해야 되죠. 자, 위에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빼기 입력 직접 하세요. 키보드에 있는 기호로. 자, 조건이 소속이 서초인 점수의 평균 내야 하니까요. 문제에서 제시한 dAverage 함수 쓰겠습니다. dAverage 컨트롤 A.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인수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내용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을 하고 싶은 필드명, 마지막은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라고 했으니까 표 전체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필드명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필드는요, 계산하려고 하는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그 필드의 명을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문제에서 점수의 평균을 내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점수 필드명을 딸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조건이에요. 조건은 소속이 서초인 게 조건이죠. 소속이 서초인 것. 필드명과 함께 블럭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할게요. 결과가 2.9642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이번에는 소속이 서초였기 때문에 조건 범위를 그냥 이렇게 잡았지만 문제에서 소속이 방배인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요, 그 조건 쓸 수 있는 칸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미리. 그 부분에다가 소속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배인 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조건 넣을 부분에다가 컨트롤 V. 소속이 방배라는 게 블럭이 잡혔죠? 그러면 아까 계산하실 때요. dAverage에서 마지막 조건 범위를 이 부분으로 잡아주시면 다양한 조건에서도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표 3과 표 4를 두 개를 다 이용을 해야 되네요. 표 4의 도서 할인 목록을 참조하여 표 3의 교재명에 대한 판매가를 구할 거고요. 판매 금액 영역에 표시할 건데 단 판매 금액에 오류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그러면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를 하랍니다. 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류가 났을 때는 판매량 오류라고 표시를 해라. if 에러 함수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 판매가를 구하려고 보니까 판매가, 도서 할인 목록의 판매가가 두 번째 열에 이렇게 자리를 위치하고 있네요. 판매 실적에 있는 이 교재명과 도서 할인 목록 참조하는 이 표에 있는 교재명이 동일할 때에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판매가를 가지고 와서 판매가랑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의 형태로 지금 참조표가 만들어져 있어서 VLOOKUP이라는 함수도 함께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계산을 할 건데요. if 에러 함수를 먼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판매가랑 판매량 이제 최종적으로 곱할 거잖아요. 판매량에 보니까 청주 지역이랑 강릉 지역은 4라는 글씨랑 제로라는 글씨가 써 있어서 이거 곱해도 오류가 날 거란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고 문자니까. 그래서 오류가 났을 때 판매량 오류라고 출력하기 위해서 if 에러 먼저 들어갈 겁니다. 답날 부분에 클릭하시고 if 에러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창 띄울 거고요. 밸류에다가 이제 계산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산식은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이죠. 그럼 판매가 구해 볼게요. 판매가는 여기에 있는 값 가지고 와야 됩니다. VLOOKUP 함수 쓸게요. 자, 함수 추가해야 됩니다. 왼쪽 상단의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클릭하고요. VLOOKUP 함수 찾으려고 하는데 없죠? 함수 추가 클릭하셔서 함수 찾아주십시오. VLOOKUP 선택하고 확인. 조금 창이 깨져 보이네요. 자, VLOOKUP 함수는요. 인수가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인수는 lookup value, 찾으려고 하는 값이에요. 우리 무엇을 찾을 거냐면 판매 실적의 교재명을 찾아서 지금 서울 지역 거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재명을 찾아서요. 이 교재명이 도서 할인 목록 이 표에 있다면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판매가로 쓸 거거든요. 그러면 lookup value에서 찾는 값은
나의 교재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표에 있다면 테이블 어레이는 표 범위를 의미하는 거죠. 참조하는 표 범위는 G의 14부터 H 18셀까지네요. 테이블 어레이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 지역 거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산이 끝나고 나면 대전 지역까지 채우기 핸들로 끌 거잖아요. 그때 도서 할인 목록 참조하는 표도 채우기 핸들로 끌면서 이렇게 범위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럼 나중에 밑에 있는 아이들은 빈 공간을 참조를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 범위를요. G14부터 H18까지 잡으신 후에 F4번 누르셔서 고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는요. 방금 잡은 표 범위 중에서 당신이 가지고 오고 싶은 값이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컬럼이 열이니까요. 방금 잡은 범위는 이만큼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은 판매가죠. 판매가는 1, 2,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2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 부분, 랭지 룩업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찾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찾는 값이 이렇게 문자다. 그래서 참조하는 표에 이 교재명과 동일한 값이 있어야만 두 번째 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 거다. 정확하게 여기 있는 값과 이 표에 있는 값이 일치할 때만 두 번째 열에 있는 판매가를 갖고 올게 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라고 해서요. 영어로 펄스라고 쓰셔도 되고 컴퓨터는 펄스를 숫자 0으로 인식하거든요. 0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펄스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찾는 값에 있는 값이 뭐 숫자나 점수인 거예요. 그리고 참조하는 그 표에 보니까 그 점수나 숫자가 범위로 뭐 0점에서 50점이면은 옆에 뭐 불합격, 50점에서 70점이면 학점 B, 뭐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서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뭐 학점 같은 것을 출력하겠다 한다면은 비슷하게 일치한다라고 해서요. 영어로 true를 쓰셔도 되고 숫자로 1을 쓰셔도 되고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교재명이 서울의 교재명은 커말 1급인데 여기에 커말 1급이 아니고 뭐 컴공 1급, 컴퓨터 1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가 18,000원에 출력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VLOOKUP 함수까지만 구하고 끝나버려요. 그 얘기는 판매가만 구하고 끝난다는 거겠죠? if 에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위에 수식 입력줄에 if 에러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value 부분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뒤에 식을 계속 완성해 주셔야 돼요. 어떤 식을 완성하느냐? 곱하기 판매량을 해주셔야 되죠. 커서를 뒤로 가겠습니다.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되고 엔드 버튼 누르셔서 커서 제일 끝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교재에 서울 지역의 교재에 판매가는 18,000원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판매가 18,000원이 아니고 여기다 곱하기 판매량까지 해야 되죠. 여기다 곱하기 별표 입력하시고 판매량 넣어야 됩니다. 판매량 D14셀 클릭할게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에러가 있다. 판매량에 문자가 있어서 에러가 뜨면 어떻게 하나요? 에러가 떴을 때는 판매량 오류라고 할 겁니다. 자, value if 에러에다가 이제는 판매량 오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쌍따옴표는 자동으로 붙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위에 인수창 클릭하시면 쌍따옴표 자동으로 붙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 옆에 판매가와 판매량이 곱해진 얼마인가요? 여기 122만 4천원인가요? 네, 요 판매 금액이 나왔네요. 확인하고 나머지 값들은 채우기 핸들로 끌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 지역과 강릉 지역은 판매량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판매량 오류라고 또 출력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표 5번,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속이 상공에서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인 인원수 구하겠대요. 조건이 2개네요. 소속도 상공이어야 하고 우승 횟수도 5번 이상이어야 합니다. 카운트 ifs, 카운트 if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셔야 되는데요. 조건이 1개였다면 카운트 if를 썼겠죠. 지금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카운트 if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조건 없이요. 그냥 무조건 숫자든지 문자든지 뭔가가 입력이 되어 있는 셀의 개수 다 세는 함수입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 2개 이상,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이실 때는 복수 형태인 count ifs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답 넣을 부분 클릭하시고 등호 쓰고 count ifs, count ifs입니다. 컨트롤 A. 자, 인수창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조건 다 쓰죠? 탭키 누르시면 조건 범위, 조건 쓰는 칸 계속 생성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소속이 상공인 거. 소속 범위 잡아주시면 되죠. 그 D로 시작하는 D 카운트나 위에 사용했던 D 에버리지랑 다르게 count if, average if, sum if 이런 함수들은요. 범위 잡으실 때요. 필드명 잡으시면 안 되세요. 제14부터 잡으세요. 자, 그 중에서 조건은 뭐예요? 소속이 상공인 거였습니다. 상공이라고 써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십시오. 직접 여기다가 상공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직접 쓰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클릭하셔도 엑셀이 자동으로 상공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범위는요. 우승 횟수가 5번 이상이거든요. 우승 횟수 범위 잡아주시면 되죠. L14부터 L21까지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건은 5번 이상인 것, 크거나 같다. 확대해서 할게요. 몇보다 크거나 같나요? 5보다 5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더 있었다면 계속 썼겠죠. 조건 2개 끝났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count if s는요. 조건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쓰실 때는 쌍따옴표 들어가야 됩니다. 제14셀에 쌍따옴표 없는데요. 옆에 상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쌍따옴표 붙어 있죠. 엑셀이 자동으로 인식한 겁니다. 확인할게요. 자, 인원수 2라고 나왔는데요. 문제에 보니까 명을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했거든요. n% 연산자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답 나온 곳에 클릭하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 클릭하시고요. n% 연산자 쓰시고 쌍따옴표 쓰시고 명 쓰신 후에 쌍따옴표 닫고 엔터키. 다시 한번 답 나온 부분 클릭해 볼까요? 시기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2명이 답으로 나오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표 6번. 표 6에서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엔드 이고니까 엔드죠. 수학도 120점 이상이고 아니네요. 수학과 영어의 합계가 120 이상이면 그러면 합격이고 아니면은 공백이래요. 자, 그러면 조건이 2개가 되네요.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고 수학이랑 영어 점수 합친 게 120 이상이면 합격이고 아니면 공백이다. if and sum 함수 다 쓰셔야 됩니다. 뭐뭐라면 뭐뭐라고 출력하고 싶다. 만약에 어떠하다면 if 함수 쓰는 거죠. 중간에 이고라고 했으니까 and 함수 쓸 거고 수학 영어 점수 합계 내기 위해서 sum 함수 쓸 거예요. 답 넣을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등호 쓰고 if 먼저 갈게요. 컨트롤 A. 조건 써주셔야 되죠. 그런데 조건이 2개, 이고로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and 함수 또 바로 갑니다.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and 찾아서 추가해 주세요. A, and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확인. 첫 번째 조건은요. 면접 점수가 70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고은비라는 사람의 평가를 내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면접 점수 클릭하고
70점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70.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창에다가요. 수학과 영어의 합계 낸 후에 120 이상이다라는 조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쳐야 되는데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썸 함수 쓰셔야 되죠. 로지컬 2에서 클릭해 놓으시고 왼쪽 상단 이름 상자에서 화살표 클릭, 썸 함수 찾으십시오. 썸 함수 SUM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확인하고 누구 더해야 되죠?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 합계입니다. 두 개 범위 잡을게요. 고은비의 수학 영어 점수 C24부터 D의 24. 자, 조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두 개만 더한 거고요. 더한 게 140점인데 조건이 아까 뭐였냐면 이게 120 이상인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 수식 입력줄에 AND 사이에다 클릭하십시오. AND 사이에다가. 그럼 AND 함수 창으로 넘어왔죠. 다시 돌아왔죠. 아까 문제에서 제가 잠깐만 면접 점수였네요. 자, 2의 24 면접 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AND 그리고 영어 점수랑 수학 점수 두 개 썸 한 개, 합계 한 개 몇 점 이상이라고 했냐면요. 120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크거나 같다 120. 조건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수식 입력줄 if문으로 돌아가서요. if 사이에 클릭하시고요. 이 조건이 true, 사실이라면 뭐라고 출력한다고요? 문제에서 합격시켜준다고 했죠. 합격입니다. true에는 합격. 아닌데 면접 점수가 70점을 못 넘었거나 수학이랑 영어 점수 합친 게 120점이 안 됐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했다. 합격 못합니다. 펄스에다가 쌍따옴표 2번 연속으로 입력해 주시면 공란으로 인식이 되죠. 확인 버튼 클릭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요. 합격한 사람 3명밖에 없네요. 이 조건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런 문제 푸실 때요. 간혹 맨 처음 값이 조건이 안 맞아서 공란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답 안 나오지?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채우기 핸들로 반드시 끌어서 나머지 결과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점짜리 계산 작업 끝났네요. 네, 분석 작업 시트입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짜리이고요. 분석 작업 문제는 10점, 10점, 20점 출제되는데 부분 점수 없습니다. 두 문제 전부 20점 다 획득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 문제가 나왔네요. 표 1, 2, 3의 매입 수량과 매출 수량, 재고 수량의 상품명이 WT, SM으로 시작하는 항목을 분류해서 합계를 계산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서울재고 현황 영역에 이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상품명이 WTSM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상품명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아이들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W로 시작을 한다. 뒤에는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만능 문자, 우리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별표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밑에도 T, 별, S, 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W나 T나 SM으로 끝나는 항목으로 분류해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이 앞쪽에 들어갈 거고요. 끝나는 문자가 W, T, S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알파벳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WTSM이 상품명에 포함되는 항목을 분류해서 계산을 해라 라고 한다면요. 그 문자를 넣어주시고 앞 뒤에다가 별표를 넣어주시면 이 문자가 앞이든 뒤든 중간이든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상품명 F12 밑셀 클릭하시고요. 넣어줍니다. W 별 엔터, T 별 엔터, S 별 엔터, M 별입니다. 엔터키. 여러분 이거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값을 넣을 부분, 데이터 통합할 부분, 행머리글, 열머리글 모두 블럭 같이 잡으셔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에 가시면은요, 제가 화면을 크게 키우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은 여기 통합 버튼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아까 문제에서 함수는 합계를 쓴다고 했으니까 합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이제 참조할 영역 A 2셀부터 D의 8셀까지 블럭 잡고 추가, A의 11부터 D의 17까지 블럭 잡고 추가, A의 20부터 D의 26까지 블럭 잡고 추가하시고요. 여기에 표마다 상품명이 이 서울재고 현황에 들어간 이 상품명과 일치를 해야 되겠고, 매입 수량, 매출 수량, 재고 수량도 일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 둘 다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통합 문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분석 작업 2번입니다. 데이터 표가 나왔네요. 순이익 계산은 제조원가, 판매가, 투기 투자 비용, 홍보 비용, 판매량을 이용을 해서 순이익금을 계산을 한 거래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친절하게 또 메뉴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가와 판매량 변동에 따른 순이익금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순이익금은 이러해서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기 이 C의 8세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식을 그대로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식을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상관없으세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디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하느냐? 이 데이터 표에서요, 행과 열의 값이 교차하는 이 지점 C의 14셀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등호 먼저 쓰시고요. C의 14셀에다가, 그리고 아까 순이익금 계산되어 있는 식이 있는 C의 8셀 클릭하시고 엔터키 쳐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계산식이 여기에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데이터표 진행해야 되니까 이 계산식부터 쭉 블럭을 잡아줍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표 기능 이용하라고 했죠. 자, 데이터에서 데이터 표 기능 어디 있냐면요. 여기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행 입력 셀이라고 하면 행은 가로잖아요. 여기 14행의 판매량이 300, 400, 500, 600, 700으로 변경이 될 때 이 순이익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게 우리의 그 문제 푸는 목표입니다. 지금 판매량은요, 원래 계산식에서는 500인데 300일 때, 400일 때, 500일 때, 600, 700일 때 순이익이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행 입력셀은요, 판매량이거든요. 원래 순이익금 계산할 때 사용되었던 판매량 C의 7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열 입력셀은 세로의 형태로 되어 있는 열, 판매가입니다. 판매가가 또 이렇게 변동이 될 때 순이익금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 판매가, 기존에 사용되었던 판매가 C의 4셀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데이터표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20점 모두 획득하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타 작업 남았습니다. 매크로 문제 5점짜리 두 문제 출제돼서 10점이고요. 차트 작업 2점짜리 5개 출제돼서 10점, 총 20점입니다. 매크로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매크로 작업 시트로 오십시오. 문제 읽어보지 않고요. 바로 1번 풀어보겠습니다. 도형을 만들어야 되네요.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을 만들어서요. 어디에다가 G의 4부터 G의 5에다가 만들고 글자를 평균이라고 입력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클릭하면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끔 하겠대요. 자, 그럼 도형 먼저 만듭니다. 삽입에 클릭하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면 도형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화면을 최대화 시켜놓고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도형 메뉴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두 번째에 빗면 있습니다. 여기에 액자 도형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름, 빗면을 확인을 하세요. 클릭할 거고요. 마우스 커서 모양이 십자가로 바뀌면
G4부터 G5 영역에 넣으시면 되는데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 주십시오. 그래야 셀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림 그리시고 나면 Alt키 떼시고요. 안에다가 글씨 써야 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커서가 깜빡거리면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엔터키 치지 마십시오. 밖에 한번 클릭했다가요. 이 도형을 다시 한번 클릭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 써야 하죠.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네요. 매크로 이름 빈면 투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평균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리고 기록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한 번 더 뜨실 거예요. 자동으로 매크로 이름 들어가 있죠? 바로가기 키 설정하라는 말 없으니까 패스.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 되어 있습니다. 패스.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녹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매크로 기록이 시작이 된 거고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산 비용 평균 구하고 목표 매출액 평균 계산하면 됩니다. 자, E9와 F9에다가 계산하면 되네요. 자, 여기 먼저 계산해 볼까요? 클릭하고 등호 쓰시고 에버리지 함수 쓰셔도 됩니다. 가로 열어서 범위 잡고요. 가로 닫아주시면 엔터 끝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쓰지 말고요. 더 간단하게 해보죠. 홈에 가셔서 자동합계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평균 선택합니다. 범위 자동으로 잡혔네요. 에버리지 함수 들어갔죠? 엔터키 쳐주시면 계산 완료됐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E9, F9의 평균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매크로 작업 끝났습니다. 그럼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지 버튼, 기록 중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기록 중지하셔도 되고요. 또는 상단 부분 메뉴에 개발 도구에 가셔도 기록 중지 버튼이 있습니다. 둘이 똑같거든요. 편한 걸로 기록 중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가 잘 기록이 됐는지 볼까요? 평균 계산한 거 블럭 잡아서 딜리트 키로 저는 지워 볼게요. 그리고 평균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계산 잘 되네요. 5점 획득했습니다. 자, 그 다음 A2셀부터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 넣고요. 이 부분 그리고 A2부터 F2 영역의 색깔도 노란색 채우는 매크로 만들려고 하네요. 매크로 이름 서식 도형부터 만들겠습니다. 도형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거 둥근 직사각형. 자, 삽입이었죠? 도형의 사각형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두 번째에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클릭하시고 이거 어디에 그리라고 했나요? G의 7부터 G의 8에다가 자,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죠. G의 7부터 G의 8까지 그림 그리고 Alt키 뗍니다. 글씨 써야 되죠. 서식이라고 입력하래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텍스트 편집 서식 입력합니다. 가운데 정렬해야 하지 않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의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바깥에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매크로 지정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었죠? 서식 입력할게요. 기록 버튼 눌러줍니다. 매크로 이름 그대로 확인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자, 기록이 시작이 되었죠? 이제 위에 있는 이 부분 작업하시면 되세요. A2부터 F9 영역에 A2부터 F9 영역에다가 전체네요. 테두리 넣겠습니다. 홈 부분에 글꼴 부분에 테두리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에 한번 클릭. 자, 그리고 A2부터 F2 영역에 노란색 채우기 A2부터 F2까지 블럭 잡으시고 페인트통 노란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색 노랑으로 클릭. 자, 빈 곳 한번 클릭하고요. 서식 매크로 작업 끝났습니다. 왼쪽 하단에 사각형 버튼 기록 중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혹 이거 확인해 보시겠다고 전부 다 블럭 잡아서 아까처럼 평균 확인하실 때처럼 지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확인해 보고 싶다면
테두리를 원상복구를 하세요. 테두리 없음. 색깔도 없애봅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 버튼을 눌러보면 다 채워지겠죠. 꼭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차트를 작성하시오. 대부분의 기출 문제는요.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기출 변형 문제 1회에서는 차트를 직접 처음부터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를 먼저 잡으셔야 차트를 만드실 수 있겠죠. 분야별로 학원수와 수강자 수 데이터를 이용해서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만들 건데요. 차트가 들어갈 위치는 A11셀부터 I28셀까지입니다. 자, 밑에 미리 보여지는 차트 그림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보니까요. 분야가 X축에 있는데 입시학원, 어학원, 음악, 컴퓨터, 요리, 운동 모두 다 들어가 있네요. 자, 원본 데이터에 보시면 입시학원, 어학원, 음악, 컴퓨터, 요리, 운동, 미술 다 들어가 있죠. 전부 다 잡아야 된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리고 범례에 보니까 학원수, 수강자 수 들어가 있습니다. 학원수, 수강자 수.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을 다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차트에 강사 수는 없죠? 요만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에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새로 작성을 하실 때에도 분야를 전부 다 넣는 게 아니고 어학원 빼고 컴퓨터 빼고 입시학원, 음악, 요리, 운동, 미술만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라 할 수도 있겠죠. 전부 다 들어가면은 그냥 쫙 블럭 잡으면 되니까 쉬운데 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 어떻게 블럭 잡습니까? 이럴 때에도 필드명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분야부터 입시학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입시학원의 학원수, 수강자 수 다 잡고요. 제가 아까 어학원 뺀다고 했어요. 음악,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습니다. 자, 컴퓨터 뺀다고 했죠? 요리, 운동, 미술 블럭 잡아줍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차트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없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시고 필드명을 포함해서 컨트롤 키로 필요한 부분만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시 블럭 잡을게요. A2부터 C의 9셀까지 블럭 잡아주고요. 차트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메뉴 클릭하시고 차트의 두 번째 버튼 클릭해 주시면요. 세로 막대형들, 가로 막대형들 들어가 있거든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으니까요.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할게요. 마우스를 갖다 놓고 잠시 기다리시면 차트에 이름이 표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의 위치는 A11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마우스를 갖다 두었을 때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뜰 때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세요. A11셀에 갖다 붙이겠습니다. 우리 매크로에서 도형 만들 때도 Alt키를 사용을 했었죠. 셀 테두리에 딱딱 들러붙는 스냅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끝나는 지점은 A28셀이거든요. I28셀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으로 드래그 하셔서 I10까지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28까지죠. 그러면 밑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28까지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 이용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비율이 그대로 크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두 번 작업할게요. 자, 너비 I까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맞춰주시고 또 높이 Alt키 누른 상태에서 28까지 맞춰줍니다. 네, 그러면 1번 문제 종료되었고요. 2번 수강자 수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표시하고 보조축 눈금 표시하랍니다. 자, 수강자 수 계열을 볼게요. 수강자 수 계열은 범례에 보니까 주황색이네요. 차트에 주황색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의 값이요. 학원수 데이터 값과 수강자 수 데이터 값이 값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큰 값인 수강자 수만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하면 그 오른쪽에 그 새로 보조축이 새로 생기면서 모든 값이 다 표시가 되게 되겠죠. 자, 수강자 수에 해당하는 이 주황색 계열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절점들 잘 선택되었다고 동그란 조절점들이 보여지네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겠습니다. 이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 어떤 계열에? 수강자 수 계열에. 차트 종류는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셔서 꺾은 선형 중에서도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보조축 표시하라고 했죠? 옆에 보조축 체크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자, 차트 모양이 점점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 차트 제목 설정할 건데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래요. 글꼴은 궁서체이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할 거고 글꼴 크기는 14로 하랍니다. 차트 제목 입력되어 있는 부분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세요. 테두리가 잡혔죠? 마우스로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이라는 글씨를 드래그 해줍니다. 내용 입력할게요. 분야별 학원수와 수강자 수 오타 없이 띄어쓰기 잘 확인하셔서 입력해주세요. 테두리에 점선이 있습니다. 차트 제목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홈 메뉴로 가셔서 글자 모양 궁서체입니다.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셔서 궁서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앞전에 사용했었거든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있네요. 그런데 앞에서는 궁서체였죠, 여러분. 제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네요. 궁서랑 궁서체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서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앞에는 궁서였어요. 글씨체가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찾기 힘드시죠? 저도 너무 많아서요. 이번에는 직접 입력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궁서체 엔터키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 이것도 앞에서 했던 것 같네요. 첫 번째 가 클릭할 거고요. 글꼴 크기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4번 수강자 수 계열의 운동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을 표시하시오. 요거 어디냐면 보이시나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67만 2천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거 만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강자 수 계열 수강자 수 계열은 우리가 아까 꺾은 선으로 만들었던 이 주황색 계열이죠. 그 중에서도 운동만 해야 돼요. 그러면 수강자 수 계열 이 꺾은 선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조절점이 똥똥똥 만들어지죠. 자, 이때 운동만 값을 넣으셔야 되니까요. 운동만 요 녀석만 요 점만 한번 더 클릭하세요. 그럼 나머지 조절점들 다 없어지고 얘만 조절점 생기거든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할 겁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 추가할 겁니다. 클릭. 네, 데이터 레이블 값이 들어갔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운이 좋게도 방향이 일치합니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잘 들어갔어요. 다른 문제에서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값이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왼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방향도 바꿔주셔야 점수 2점 다 획득하시겠죠. 바꾸는 방법. 위에 차트 도구에 디자인 클릭하시면은 제일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지금 우리가 넣은 것은 데이터 레이블이죠. 데이터 레이블. 여기에 가시면은 위치 바꾸실 수 있으세요. 마우스 갖다 놓으니까 미리 보기가 되네요.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오른쪽 차트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버튼 있거든요. 이 녀석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도 데이터 레이블 있습니다. 화살표 따라서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서도 위치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은 안 건들 거지만 다음에 다른 문제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서 나오면 이용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설정하라고 되었습니다. 자,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빈 공간에서 마우스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제게 지금 좀 반응이 느려서 저는 한 번씩 더 클릭하고 있습니다. 한 번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에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겠습니다. 자, 위에 버튼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채우기 및 선에서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제일 밑에 있네요. 둥근 모서리 체크 표시 클릭해 주시면 끝납니다. 바깥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도형 서식은 제가 창을 닫도록 할게요. X 표시로 이 녀석으로 닫을게요. 어떤가요? 차트의 테두리 부분이요.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 영역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에서 테두리 부분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찾아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것은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차트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위 있죠. 눈금 단위. 동일한지도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출변형 문제 1의 풀이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다시 보기 하시면서요. 충분히 연습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